액추에이터의 이런 그 전자 소자에 쓰이는 물질들이 대부분 다이엘렉트릭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로 we will look the simple properties of dielectric materials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다이엘렉트릭 물질의 어떤 간단한 물성이라고 하는 경우에 다이엘렉트릭 물질은 어떤 물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다이엘렉트릭 물질은 여기 보면 dipole moment 또는 polarization, susceptibility, polarizability, polarization mechanism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마 전자기학 시간에 그 캐패시터 같은 거를 들어봤을 겁니다. 캐패시터는 양쪽 전극 사이에 어떤 절연 물질, 유전체 물질을 삽입을 해서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소자를 우리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이 캐패시터는 이 캐패시턴스라는 걸로 정정 용량으로 어떤 그 캐패시터의 성능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때 이 캐패시턴스라고 하는 C 값은 유전상수 삽입되어 있는 유전상수 값에 유전상수에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두께에 이제 반비례하는 이런 형태를 가졌습니다.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디바이스에서 뭐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 저항하고 캐패시터라고 하는 이 정정 용량을 갖고 있는 그런 저항을 갖고 있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저항이니까 얘는 이제 보통 레지스턴스라고 얘기하죠. 레지스턴스. 캐패시터는 캐패시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저항을 갖고 있는, 저항체가 갖고 있는 저항, 캐패시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캐패시턴스. 이런 레지스턴스, 캐패시턴스는 이 지오메트릭한 이펙트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항을 갖고 있는 놈의 크기, 길이, 면적 이런 거에 의존을 합니다. 레지스턴스는. 캐패시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전극의 면적하고 유전체가 갖고 있는 두께에 이제 어떤 비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지스터 캐패시터는 레지스턴스 캐패시턴스를 갖고 있고, 그러면 고유의 어떤 그 상수라고, 물질의 고유 상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캐패시터에서는 입실론 R이라고 하는 이런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가 물질의 고유 상수입니다. 그럼 레지스터는 뭐냐면, 레지스터는 R은 비저항이라고 로의 길이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반대인가? 맞죠? 아니,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하고, 시그마에 이렇게 다시 쓰면 길이에 비례하고 반면적에 반비례하는 게 저항이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걸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레지스턴스도 보면 로라고 하는 레지스티비티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레지스티비티는 물질의 고유 상수입니다. 캐패시턴스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 A 단면적, 그 다음에 두께, 여기도 길이, 예, 단면적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지스턴스와 캐패시턴스를 이제 이해를 한 거죠. 레지스턴스는 물질의 고유 상수하고 외부적인 요인, 이 저항체의 크기, 면적, 길이에 이제 의존하고, 캐패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께나 면적에 의존하지만 물질의 고유 상수인 유전 상수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가 존재하고, 저항에서도 비저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다이엘렉트릭 물질에도 물질의 고유의 상수값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폴 모먼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폴라리제이션, 그다음에 서셉티빌리티, 폴라리저빌리티, 폴라리제이션 메커니즘 이런 걸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다이엘렉트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then we'll do analytical treatment of polarizability for each polarization mechanis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is polarizability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라고 하는 놈은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유전체 물질은 폴라리저빌리티, 얘가 얼마나 폴라리제이션이 잘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런 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subsequently 따라서 will do detailed analysis of dielectric property 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 다이렉틱 프로퍼티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각각의 폴라리제이션 메커니즘 이건 이해해야 되고, 근데 그 폴라리제이션 메커니즘은 under influence of alternate field, electric field가 바뀔 때 서로 바뀜에 따라서 생기는 폴라리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우리가 어떤 소자의 이 디바이스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소자들은 핸드폰을 생각을 해봅시다. 핸드폰은 아니면 뭐 TV나 가전제품의 전자부품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뭐 컴퓨터 마더보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딱 들다 보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 안에 이렇게 막 있어요. 볼까요? 이제 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나이스. 마더보드. 어, 잘 보이나요? 마더보드. 보면 정황 뭐 이런 건 안 돼 있나? 정황 안 돼. 뭐 그냥 보세요. 잘 보이나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컴퓨터의 마더보드라고 하면 이제 전자소자죠. 여기 보면 여기 CPU 끼우는 데도 있고 여기 칩셋도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MLCC라고 하는 캐패시터가 여기 막 붙어져 있어요. 캐패시터가 MLCC.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이 컴퓨터 여기 뭐 칩셋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컴퓨터 마더보드 안에 있는 칩셋 주변에 보면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나. 이런 그 좁쌀 모양의 그런 그 캐패서들이 이렇게 막 붙어져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 소자도 마찬가지고. 그 크기하고 모양도 다 달라요. 여기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생긴 게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 황색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실버 전극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요 사이가 이제 유전체로 쌓여 있고 그 밑에 또 자세히 보면 전극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 세라믹 캐패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컨덴서는 동그랗게 이제 생긴 놈이고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그 작은 좁쌀 블럭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이놈들이 다 이제 마더보드나 이런데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쉽지. 자, 그럼 다시 또 마더보드에 또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를 쭉 한번 시켜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어쨌든 얘는 좀 별로다. 적한 거 없나? 그런데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컨덴서 있고 칩셋 있고 막 저항도 있고 막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어쨌든 이런 그 복잡한 회로 안에 이제 다 캐패서 뭐 코일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쨌든 결국에는 LCR 회로라고 보통 그럽니다. 얘네들은 DC로 DC 한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지 않고 뭐 3볼트, 뭐 5볼트 이렇게 전격으로 어, 바이어스를 주는 경우도 있고 AC로 우리가 보통 TV는 뭐 220볼트, 60, 뭐 60Hz 이렇게 AC를 주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AC 회로라는 AC 전압이 들어가서 뭐 DC로 컨버팅 될 수도 있고 또는 DC로 쓰는 부품도 있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제 그 전자 소자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전자 소자의 부품은 어, 외부에 이제 전압이라든지 시그널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전압을 걸어줍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DC 전압을 걸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DC와 스태틱 일렉트릭 필드 한쪽으로 우리가 배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몇 볼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꼬마 전구 연결하면 예,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DC잖아요. 그럼 AC, 형광등 같은 경우 AC죠. AC 같은 경우도 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이렉트릭이나 어떤 캐패시터 레지스터스에는 대부분 DC를 걸 수도 있고 AC를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이렉트릭 인 DC 일렉트릭 필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의 어떤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이렉트릭 물질에 한쪽으로 전압을 걸게 되면 전, 그 전압을 이제 포텐셜 연결해가지고 배터리 연결하든 이렇게 하면은 there is a long range migration of charge. 예.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그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전자학역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 차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를 띠고 있는 놈을 우리가 차지라고 합니다. 그죠? 왜 우리 몸이든 모든 물질들은 대부분 전자나 또는 홀이나 뭐 어쨌든 뭐 그 이온이라든지 어떤 차지를 띠고 있는 놈들이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보 어떤 두 물질을 슥슥슥슥 비비면
어느 물질들은 포지티브 차지를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어떤 놈은 네거티브 차지를 많이 가져가려고 그런 경향을 이제 우리가 트라이버 마찰 전기라고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머리카락 비벼도 플라스틱이 비비면 머리카락이 막 따라 당기고 또는 밀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결국에는 그 표면에 차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지들이 전하를 갖고 있고 그 전하들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플러스 끼리 서로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땡기고 뭐 이런 콜롱 인터랙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지들이 서로 어떤 거리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플러스 차지가 많은 경우는 우리가 포텐셜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라운드 뭐 상대적으로 제로 그라운드 우리가 지상에 이제 얼스 시키면 이제 그라운드 상태에 되면 차지가 이제 포텐셜 제일 낮은 형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차지가 공간적으로 어디에는 플러스 차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포텐셜이 높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네거티브가 많으면은 뭐 포텐셜이 낮다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그 차지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전기장이라고 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 왜 지구하고 지구에 이제 존재하는 대기권 이내에 존재하는 물체들은 서로 땡기는 중력장이라고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우리가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거나 지구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일을 하고 그 포텐셜이 이제 미치 에너지적인 입장에서 포텐셜이 높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아니면 폭포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중력에 보이지 않는 중력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생기고 그 위치 에너지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흐름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지들이 높고 낮은 것 사이에도 어떤 이런 중력장과 비슷한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차지가 높은 데는 포텐이 높은 데는 플러스, 낮은 데는 마이너스 반대인데 그럼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일렉트릭 필드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보이지 않는 어떤 일렉트릭 필드가 방향이 이렇게 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기장 하에 우리가 차지를 여기다가 이제 전기장 안에다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게 전자라고 생각합시다. 전기장은 마이너스 차지니까. 그러면 필드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차지가 이동하고 플러스 차지는 필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우리가 중력장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그거랑 다르게 전기장은 차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필드 방향과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어떤 유전체 물질에 일렉트릭 필드를 인가를 하게 되면 이런 차지들이 롱 레인지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얘기는 어, 긴 범위 내에서 마이그레이션은 이동이란 뜻입니다. 이제 살짝 좀 막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짝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동한다. 그러나 there is limited movement of char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limited movement charge 이런 차지들이 움직임에는 제한이 있고 그렇게 해서 formation of charge dipole 라고 써서 이런 그 어쨌든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그 안에 차지를 띠고 있는 놈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전기장 안에서 같은 플러스 차지면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어쨌든 어떤 물질에 전기장을 걸어준다는 얘기죠.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그 안에 차지를 띠고 있는 놈들은 어, 움직이려고 합니다. 롱레인지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움직임이라는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지 다이폴이라는 게 이제 생기고 그 물질 안에서 이걸 이제 우리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차지들이 물질 안에서든 어쨌든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 어차 한쪽 방향 움직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 방향 움직이려고 해서 이걸 이제 분국화된다고 합니다. 이 차지들이 움직이면서 한쪽으로 이제 배열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리미트 무브 차지 장범위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 물질 안에 벗어날 수는 없고 그 물질 안에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되려고 하는데 차지들이 이게 서로 배열되면 음,
한쪽 방향 플러스 한쪽 방향 마이너스 이렇게 차지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세퍼레이션 된다고 하면 이런 다이폴이 형성이 될 거고 이렇게 다이폴이 형성이 되는 것을 자체를 우리가 폴라라이즈 분극화된다라고 이제 설명.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뭐 진공이든 물질 내든 어떤 차지를 띠고 있는 놈들이 처음에는 이제 전기장 안 가 있어요. 랜덤 하다가 전기장을 딱 인가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 중력이 없는 우주나 이런 데서는 이제 중력이 없으면 따다니다가 약간의 추진력에 의해서 한쪽 방향 계속 움직일 수 있지만, 근데 지구 안에는 중력이 존재를 하게 되면 사과가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력장이 있으니까 이런 그 전기장 같이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어떤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중력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과는 떨어지지 않겠지.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우리가 그 포텐셜을 인가를 해주는 거죠.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럼 중력장을 이제 만드는 것처럼 전기장을 만들어주면 이 전기장 안은 보이지 않지만 플러스 높은 포텐셜에 낮은 포텐셜로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 이제 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기장 안에 공간 안에 차지를 누게 되면 필드 방향으로 플러스 차지는 이동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 네거티브 차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에 이런 그 전기장을 인가해 준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차지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움직임이. 근데 그 움직임이 물질 안에든 뭐 이제 어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차지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세퍼레이션 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장에 없을 때는 랜덤하게 막 돼 있으면은 얘네들이 다이폴 뛰지 않습니다. 근데 필드를 가해주면서 어떤 이 다이폴 차지들이 이제 어떤 무브먼트 마이그레이션 하고 그러면서 무브먼트들이 전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들이 이제 균형이 이제 어느 공간적으로 이제 분포가 되면 이 다이폴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분극화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이폴들은 제가 보세요. These dipoles are aligned in the direction of the applied field. 그런 이 다이폴들은 쉽게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쌍으로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랜덤하게 있다가 어떤 필드 방향으로 배열돼 있으니까 그 필드에 의해서 이제 나눠져 있어. 이런 놈들이 우리가 이제 화살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쪽을 화살표 머리랑 하고 꼬리랑 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한 몸이 돼 있는 다이폴이 필드를 가해주면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우리가 인간을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다이폴들이 플러스는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화살표는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그러면 다이폴들은 여기 뭐지? These dipole aligned in direction of applied electric field라고 했습니다. 전기장 방향으로 배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기장을 반대로 인가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전기장 방향 이쪽으로 하면은 다이폴도 이 화살표들이 이렇게 이제 이동하려고 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이 기본을 이해를 잘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 이거랑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여기는 이제 필드 방향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게 우리가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전극 사이에다가 배터리를 연극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면
이게 이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제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일렉트릭 필드 방향이 이쪽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편의상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 플러스잖아 배터리가 여기 마이너스니까 포텐셜 여기가 높은 거예요. 그럼 포텐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방향이 이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표시는 뭐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면 다이폴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 있는 놈들은 필드 방향을 걸어주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배열하려고 그러니까 플러스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런 얘기고 그걸 좀 애니메이션으로 뭐 하는 거 없나? 모레큘러 폴라리티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우리가 돈이 없지. 취향이 없냐? 겠지? 뭘 근데 Welcome to Electromagnetics playlist. I, Professor Hitesh Dolakia, is going to explain you electric dipole and dipole moment in this session. So first I'll explain you what is electric dipole, and based on electric dipole, I'll explain you what is dipole moment and what is the direction of dipole moment. So see, first of all, let us try to understand what is 교수님, 영상이 안 보입니다. electric dipole. 참 맞다. 이 공유를 Is 내가 a 안 했구나. pair 잠깐만. of same magnitude of charges with opposite polarity. So here, when we talk about electric dipole, that is 다시 이거 어떻게 잠깐만. 근데 너네 왜 말을 안 하냐? 비디오. 정보구나. अभी हम बात करने वाले हैं इलेक्ट्रिक डाइपोल पे। सबसे पहले हम ये देखेंगे कि एक 5 volts over wind. My lectures will in general not be a repeat of your book, but they will be complementary to the book. The book will support my lecture derivations in, and I will make you see beyond. And you may need to keep up. There's muscle contraction. Atoms, molecule, all chemical reactions exist because of electricity. You could not see without electricity. Your heart would not beat without electricity. And you could not even think without electricity. Don't have a problem with that. Which is very small compared to the size of the atom, is approximately the 6-point sequence. Positive in a cloud around electron, the mass of is in lined up, touching each other. I take 6 billion is of 60 centimeters. This large known that if you rightly electricity to do this,
was also drawn or what would score 1A, B, but A attracts B. Which substance electric fire. And he stated if you get too much of the fire, then you're positively charged. And if you have a deficiency of that fire, then you're negatively charged. He introduced the sign convention, and he decided that if you rub glass, that is an excess of fire, and he called that therefore positive. You will see later in this course why this choice, he had 50% chance, is extremely unfortunate. But we have Benjamin Franklin and bring it from one substance to the other. Plus and plus repel each other, minus and minus repel each other, and plus and minus attract. The fire you conductors. As I have this positive text. And I will start with which are wander around. Attracted is electric. You get sort of a polarization, you get a charge division. It's a very small effect. Perhaps only 1 in 10 to the 13 electrons that was originally here will end up here, but that's all it takes. So we get a polarization, and we get a little bit more negative charge on the right side than we have on the left side. And so what's going to happen is, since the attraction between these two will be stronger than the repelling force between these two, because the distance is smaller, and Franklin had already noticed, the shorter the distance, the stronger the force. What will happen is that if this object is free to move, it will move towards this rod. And this is the first thing that I would like you to see. I have here a conductor, this is a balloon, helium-filled balloon, and I will rub this rod with silk. And as I approach that balloon, you will see that the balloon comes to the rod. I will then try to rub with that rod several times on that balloon. It will take a while, perhaps, because the rod itself is a very good non-conductor. It's not so easy to get charge exchange between the two. But if I do it long enough, I can certainly make that balloon positive. Then they're both positive, and then they will repel each other. First, the induction part, whereby you will see the balloon come to the glass rod. These experiments work best when it is dry in the winter. They don't work so well when it is humid. So it's a good time to teach 802 in the winter. Okay, there we go. This should be positively charged now. And the balloon wants to come to the glass. You see that very clearly? Come on, baby. Okay, so now I will try to get this balloon charged a little. So there is a change of electrons that go from the balloon to the glass. And the glass it's not a conductor itself, so it's not always so easy to get charge exchanges. Okay, let's see whether I have succeeded now in making the balloon positively charged as well as the glass rod. If that's the case, then the balloon is not going to like me. The balloon will now be repelled. And you see that very clearly. To show you now that there are indeed two different kinds of electricity, if I now rub with cat fur, by tradition we do that with cat fur, I don't know why, by tradition we use silk for the glass. Remember there were two types of electricity, and since that balloon is positively charged, now the balloon will come to me. There it is, now it comes to me. So electricity, if charge. Now, when I have a balloon, if I bring a glass rod 이게 좋은 건 뭐 없네요. 네, 생각보다. 그래도 뭐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었잖아요. 이 다이폴이 어쨌든
차지를 서로 밀어내고 당기고 하는 그런 거라.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림에서 어떤 물질 안에서 차지들이 이렇게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이렇게 분극화 폴라리제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 이걸 우리 다이폴이 형성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죠? 보이죠? 네. 자, of course, first this effect may present in single materials. 그래서 dipole can be aligned as well as be induced by electric fi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applied field. The net effect called polarization of materials. 아까 사람이 교수님이 폴라리제이션이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물질의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물질에 이런 이펙트들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물질 안에 차지들이 뛰고 있다가 전기장을 가해주면 그 안에 있는 전하들이 그 필드 방향에 따라서 분리가 되겠죠.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고 그러면 다이폴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이폴들은 또 필드의 방향에 맞게끔 얼라인이 되고 배열이 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물질들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의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the net effect called polarization of materi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이게 뭐냐? This effect may present in single material. 그래서 dipole can be aligned 되어 있습니다.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얼라인 되는 현상을 자체를 물질의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먼저 또 정의를 해야겠지. 자, 그러면 일렉트릭 다이폴은 어떻게 된 거냐? comprise of two equal and opposite point charge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y're separated by distance d. The resulting dipole moment u expressed a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말대로 의하면 이렇게 다이폴은 어떻게 구성되면 여기 자체가 다이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two equal, 그러니까 차지의 크기는 똑같아.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q. 차지의 two equal이라고 했으니까 equal 차지의 크기는 똑같고 그 대신에 opposite point charge, point charge가 opposite이라는 얘기는 하나는 플러스 차지고 하나 마이너스 차지라는 뜻입니다. 이런 차지들이 간격이 델타 또는 d만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우리가 다이폴이라고 봅니다. 쉽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다이폴 또는 화살표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차지들이 같은 크기를 갖는 차지들이 서로 반대 방향의 차지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으면 둘 사이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런 다이폴 모먼트라고 하는 뮤라고 하는 다이폴 모먼트가 형성이 된다라고. 자, 그러면 일렉트릭 다이폴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둘 사이에서는 다이폴 모먼트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이폴 모먼트는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보세요. 다이폴 모먼트는 벡터입니다. 벡터하고 스칼라 알죠? 벡터 스칼라. 벡터하고 스칼라 알아요? 스칼라는 크기만 갖고 있는 거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q g 포인트 and 마이너스 g 포인트에서 두 개 사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는 차지의 닷 프로덕션입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델타라고 하는 거리 또는 d.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는 뮤는 다시 한번 차지와 거리에 대한 닷 프로덕션입니다. 이 차지는 같은 이꼴 차지니까 차지 그냥 q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델타 또는 d라고 얘기하면 델타는 이런 차지와 이 띄어진 거리의 닷 프로덕션으로 우리가 다이폴 모먼트를 정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이폴 모먼트 또는 다이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이폴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차지를 띠고 있는 놈들이 어떤 간격을 가지고 쌍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놈이고 그 줄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차지의
닷 프로덕션 하는 거리의 닷 프로덕션 한 게 U라고 하는 벡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표시를 이제 우리가 벡터라는 표시를 안 했는데 벡터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이폴 모먼트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이폴 모먼트의 단위는 닷 프로덕션이니까 그냥 곱으로만 심플하게 생각하면 차지는 클롱이죠. 클롱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차지는 클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클롱 곱하기 거리니까 차지 곱하기 거리니까 그래서 차지 클롱 곱하기 미터 형태로 유닛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이폴에서는 그냥 길이로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전류라는 흐름도 그렇고 어떤 필드라는 것은 공간이잖아요. 공간에서 심플하게 단면을 딱 자르면 유니트 에어리라고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볼륨 안에 어쨌든 유니트 폴라리제이션 유니트는 말 그대로 전체 볼륨 안에 폴라리제이션이 얼만큼 다이폴 모먼트가 존재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폴라리제이션 유닛은 이게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터의 거리의 세제곱과 관련돼 있고 다이폴 모먼트는 차지의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나누게 되면 단위 면적당 차지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질은 3차원이니까 3차원 안에 이런 다이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물질의 폴라리제이션 계산할 때 그러면 볼륨이라고 하는 어떤 3차원 공간 안에 이 다이폴의 개수가 얼마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개수는 결국에는 다이폴 갖고 있는 다이폴 모먼트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보면은 그 물질의 폴라리제이션은 어떻게 결정하냐 볼륨 안에 다이폴의 어떤 그 전체 다이폴 모먼트의 합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폴 모먼트 합의 나누기 볼륨으로 하면 폴라리제이션은 단위 면적당의 차지의 개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의 폴라리제이션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로 이제 이 물질의 어떤 그 폴라리제이션 능력을 우리가 또는 폴라리제이션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 더 심플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어떤 물질의 단면을 쫙 본 겁니다. 전극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물질 안에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적으로 이렇게 그냥 쭉 자른 겁니다. 잘라서 근데 이 물질 안에는 다이폴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 하나의 쌍이 우리가 이제 다이폴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근데 이 다이폴들이 물질 안에 이제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분포하고 있다가 우리가 외부에 일렉트릭 필드를 쫙 가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물질에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준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물질 안에 있는 다이폴이 얼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이폴은 각각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필드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필드 방향으로 배열이 되겠죠. 아까 본 것처럼. 근데 잘 보면은 이 안쪽에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면 net charge density in this probing volume is zero. 이 다이폴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끝나는 부분에 플러스가 있고 또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다이폴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상쇄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다이폴이 생성이 된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이 표면에는 오로지 플러스, 이 밑에 쪽은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안에는 넷 차지가 존재를 하지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위에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형태로 돼 있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폴라리제이션과 서페이스 차지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But the same is not true if we just consider charge on the surface of the sphe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처음에 폴라리제이션은 서페이스 어쨌든 어떤 스피어의 볼륨 안에 다이폴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다이폴의 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롱의 미터 또는 미터의 스퀘어에서 나눠줘서 단위 면적당 차지의 개수가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건 차지들의 개수,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쇄되고 있으니까 이 표면에 있는 차지 개수들이겠죠. 그러면은 그 차지들과 띄워져 있는 거리에 대한 이 차지의 총 표면에 있는 스피어에 있는 표면에 있는 차지와 dx 다이폴 모먼트니까 볼륨. 그러면 dx의 단위 면적을 곱하면 얘는 볼륨이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면 결국에는 얘와 얘는 상쇄되고 하니까 면적 대 q 이렇게 생성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듯이 이 차지라고 하는 서페이스 차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유닛 에어리당이라고 따지면은 얘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 차지는 얘는 단위 면적당 NC라고 하는 A. 그러니까 NC는 표면에 있는 차지 양을 말하는 건데 그 차지는 결국에는 폴라리제이션의 곱하기 A라고 합니다. 결국엔 서페이스 차지가 서페이스 차지, 단위 면적당의 서페이스 차지가 폴라리제이션이라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폴라리제이션의 절대적 크기 결국에는 단위 면적당으로 따지면 차지 개수가 많을수록 다이폴이 폴라리제이션이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해되나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폴라리제이션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인데 질문 혹시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사람. 이게 상당히 중요해서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 면적 NC는 PA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A가 그 단위 면적인가요? 단위 면적. 그러면 NC는 그냥 그 단위로 따지면 차지밖에 안 남는 거죠. 차지, 그렇지. 아, NC라고 하는 것은 차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Q에 대한 썸 값이니까 NC는 차지를 얘기합니다. 서페이스 차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각형 큐브를 생각해봐. 큐브 안에 다이폴이 100개가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100개가 딱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다이폴의 크기가 하나가 1 by 1이야. 1cm 곱하기 1cm.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100개가 있으면은 다이폴이 이런 크기로 생각해 봅시다. 이 큐빅이야. 여기 다이폴이 크기가 큐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놈이 이 블록이 100개가 있어. 100개가 있으면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가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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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니까 우리가 요거를 100개를 정사각형으로 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사각형으로 쌓으려면 100개면은 어떻게 되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면 1000개구나. 한 1000개라고 하니까 1000개라고 합시다. 1000개. 그러면은 이런 그 큐빅 구조를 갖고 있는 다이폴들이 1000개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1000개는 말 그대로 이런 큐빅 안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표면에는 그러면은 얘가 몇 개가 존재하나요? 플러스를 띄고 있는 놈들이
여기 이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은 1000개 맞죠, 그죠? 예, 1000개 맞잖아. 1 곱하기 맞죠, 1000개 맞죠. 그러면 표면에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큐빅이 위에는 100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아래도 맞아? 아니야? 10개. 이렇게 맞지? 맞죠? 네. 맞죠? 1000개가 존재를 하니까 이 안에 큐빅 안에 쌓는다 그러면 각 면에 다 100개씩 이렇게 존재를 하는 놈이 이게 3차원적으로 존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안쪽에 있는 10개에서 이런 큐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다이폴 모먼트인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서로 캔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에는 다 캔슬되고 결국에는 표면에 있는 이 있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100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것은 크게 하나로 칼럼으로 보면은 1cm 면적이 1cm, 1cm 그다음에 깊이가 10cm 있는 놈이 100개가 있는 거와 맞먹는 건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는 단위 면적당의 차지 개수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있는 차지의 개수와 맞먹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해가 되나? 표현이 잘못됐나?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물질이 다이폴이 1000개가 있어도 결국에는 다 볼륨 안에 길이에 대해서 나눠주니까 단위 면적당 1000개에서 1000이 아니라 100개라는 100에 대한 어떤 차지고 물론 이제 이 표면에 이제 그 100개라고 1000개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단위 면적당으로 우리가 배열을 이제 더 넓은 면적으로 하고 깊이를 좀 줄이면 면적당의 차지가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폴라리제이션 값은 더 클 수가 있긴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볼륨 안에 폴라 다이폴이 썸 값에 나누기를 해주게 되면 볼륨에 대해서 나눠준다면은 어쨌든 단위 면적당의 차지로 뭐 폴라리제이션이 단위 면적당의 어떤 크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극 같은 거가 있겠죠. 전극의 크기에 따라서 이 폴라리제이션의 능력을 이제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달라지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벌크 물질이든 무슨 물질이든 이렇게 있고 전극으로 면적을 쟀을 때 그때 나오는 차지 값을 계산해 보면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은 전극에 의존을 하긴 하지만 물질 자체의 폴라리제이션의 어느 능력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죠? 아니, 같은 면적에서 폴라리제이션의 어떤 능력이 다른 놈을 쭉 이렇게 논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폴라리제이션에 대해서 폴라리제이션과 설페이트 차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어. 예. 자, 그러면 이제 dialectic displacement하고 susceptibility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consider vacuum plate capacitor configuration as shown bel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백큐ම් 상태도 백큐음도 일종의 다이렉트 진공 상태도 다이렉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도 금속판 두 개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딱 인가를 하게 되면 캐패서처럼 정적 어떤 차지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공 상태의 금속판에 플러스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를 걸고 배터리 연결해서 딱 해주면 한쪽으로는 마이너스 차지가 쌓이고 한쪽으로는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리고 그 차지들은 결국에는 우리 배터리에서부터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겠죠. 그리고 이 전류는 결국에는 이 전류라는 건 이제 여러분 잘 알 텐데 커런트 전자들이 움직이는 건 이제 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 커런트는 우리가 dt 오버 dq라고 합니다. 또 단위 면적당일 수도 있고 이 시간당 차지들의 변화를 우리가 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런트는 차지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런트가 흐른다, 노선에 커런트가 흐른다 라는 것은
전자든 홀이든 걔네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짧은 시간의 차지의 어떤 크기의 변화, 차지의 개수의 변화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dq 나누기 dt 어떤 짧은 시간 동안 차지의 변화를 우리가 전류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끊어져 있다가 이 백큐um 상태에서 도선을 두 개를 이렇게 금속판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떨어져 있다가 이제 배터리를 딱 연결하면은 전압이 딱 걸리죠. 일렉트릭 필드가 연결되죠. 근데 이 배터리 안에서 어떤 차지들이 필드가 형성되면서 전류가 쭉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극판으로 이제 전자들이 홀이 막 이동을 할 거고.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됐죠. 그 전류가 흐르는 거를 우리가 I는 dq over dt니까 다시 차지를 따지면은 이 백큐um 플레이트로 배터리에 연결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결국에는 여기 쌓이는 차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는 I dt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커런트는 dq over dt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다 인테그레이션 하면 차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차지는 결국에는 이게 짧은 시간 흐르는 전류의 어떤 적분값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는 CV가 되고 차지는 우리 전자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CV가 캐패시턴스와 볼테이지 뭐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캐패시터라고 하는 캐패시턴스는 입실론의 A 전극 면적에 비례하고 전극판 사이의 D에 반비례합니다. 그걸 다시 쓰면 이게 백큐미든 뭐든 Relative Dielectric Constant AD는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차지는 전해준 인값과 그 다음에 걔의 어떤 캐패시터의 능력, 캐패시턴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그런 백큐음하고 했을 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 전극판 사이에 다이엘렉트릭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이폴을 갖고 있는 폴라리제이션을 갖고 있는 놈을 삽입을 했어. 그래서 플레이트 캐패시터에 우리가 다이엘렉트릭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외부에 도선을 딱 연결해서 필드를 걸어주면 차지가 이동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갖고 있는 다이폴의 어떤 능력, 폴라리제이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배열을 하겠죠. 왜냐면 결국엔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니까. 그러면 여기에 진공이 있을 때랑 또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랑 정정 용량을 따지게 되면 우리가 Q 이퀄 CV라고 하는 식에서 봤듯이 이런 다이폴들은 표면에 있는 다이폴들은 이 다이폴에 의해서 이런 차지들을 바운드 차지들을 유발시킵니다. 이렇게 플러스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들이 와야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와야 되고. 그러면 처음에 이런 프리 차지라고 하는 놈은 걸어줬을 때 캐패스에서 이 전극판으로 어떤 전류에 대해서 이동을 하는 차지들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다이엘렉트릭이 갖고 있는 폴라리제이션 능력 때문에 그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차지들이 전극 도선에 그 전극판에 또 다른 어떤 차지들을 유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종 용량이 훨씬 증가를 하겠지. 그러면은 이런 다이폴들이 더 많은 놈을 넣으면은 전극에 더 많은 다이폴들이 차지들이 축적되겠죠. 이런 걸로 생각해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유전체의 어떤 폴라리제이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같은 그 전극 크기 안에 이 캐패시터 안에 캐패시턴스가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이 백큐um 플레이트 캐패시터에서는 이런 배터리 연결해 주면서 어떤 차지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 쌓이는 놈은 결국엔 이제 전류가 흐르는 값에 이제 의존을 하면서 어쨌든 Q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Q는 어떤 캐패시터 안의 서킷에서 보면 Q 이퀄은 CV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때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캐패시터라고 하는 놈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뭐 당연히 A 전극 크기가 크면 그다음에 이 거리가 짧을수록 이 캐패시터 값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런 캐패시터 안에는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이제 백큐음에 비해서 유전체 물질이 얼마나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크냐 그런 걸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봤을 때 진공 상태보다 어떤 유전체를 삽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전극 표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고민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진공 상태에 있을 때는 다이폴들이 존재하지 않다가 유전체 안에 다이폴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앞서서 본 거랑 똑같죠. 이게 표면에 플러스 겉에 표면 마이너스 여기 안에는 네폴라이제이션 빵이니까 여기에는 큰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네 개가 딱 있으니까 요것에 의해서 캐패선스 안에 바운드 차지들이 더 유발이 되는 거죠. 네 개가 맞춰가지고 플러스.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는 폴 차지에 비해서 이 물질 안에 유전체 안에 있는 다이폴 때문에 바운드 차지 유기가 되는 차지들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정 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냥 단편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물리는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말로 설명하든 눈으로 보든 현상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했을 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물리적인 현상이고 화학적인 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거는 눈에 보여.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복잡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쉽게 진공 상태에 있을 때보다 유전체를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표면에 전극 표면에 유기되는 캐패스 정정 어떤 차지들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나 안 되나? 이 이해됩니다. 전자학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다이엘렉트릭 DC 일렉트릭 필드에서 다이엘렉트릭 안에서 폴라리제이션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 서셉티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페레렐한 그 플레이트 캐패시터에서 이제 다이엘렉트릭이 없어. 그럼 이 볼륨 안에 어떤 서페일 차지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말 그대로 이 시그마 S는 표면에 있는 차지를 말합니다. 이 표면에 있는 차지는 볼륨의 백큐 안에서 Q라고 하는 놈을 단위 면적당 나누면 되겠죠. 차지니까. 서페일 차지니까 백큐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수업 중인지 몰라. 자, 어쨌든 우리가 이 패러렐 플레이트 캐패시터 다이렉트릭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백큐 상태의 서페일 차지는 차지를 단위 면적당 나누면 이게 서페일 차지가 되겠죠. 아까 Q 이퀄은 CV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캐패시턴스는 아까 입실론 제로에 V 나누기 D 아까 다시 설명하면 입실론 C는 제로 A하고 D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QU는 CV니까 여기 Q 대신에 CV는 집어넣고 C는 여기에는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D가 되니까 또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예. 그럼 여기다가 C 대신에 우리가 이걸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입실론 A D V 했는데 여기가 A가 또 있으니까 여기 상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입실론 제로 V 나누기 D가 되겠죠. 네. 그리고 볼테이지를 어떤 그 캐패시터 그 전극 사이의 거리 또는 두께로 나눠주면 요거 일렉트릭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페일 차지는 입실론 제로의 일렉트릭 필드의 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릭이 있을 경우에는 네차지 덴시티라고 하는 놈은 이게 이제 똑같아요. 다이렉트릭인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가 입실론 대신에 우리가 상대적인 유전 상수값, 진공 상태가 아니라 입실론 R이 곱해지면서 이렇게 다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따져서 보면 요거는 여기 보면 우리가 입실론 요거지 설페이지 차지.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설페이지 차지에 유전 상수값을 넣어서 생기는 익스터널한 설페이지 차지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 써 있죠. extra charge resulting from the polarization of dielectric. 다이렉트릭의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부터 생기는 extra charge와 여기 진공 상태에 있던 놈의 차지가 더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내 차지는 베큐um의 차지와 폴라리제이션에 의해 생기는 차지의 합이고, 여기에는 요 놈은 extra 차지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렉트로매그네틱 시어리에 의해서 다이렉틱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이 다이렉트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일종의 모먼트와 비슷하지만 뭐 다른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면에 차지들이 생긴다고 얘기하면은 이게 차지들이 이렇게 막 표면에 이렇게 차지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얘는 또 다른 어떤 필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차지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그 상태를 폴라리제이션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이렉트릭에 의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디스플레이 알죠? 디스플레이. 또는 플레이스라고 하는 건 언제 존재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스는 그 플레이스를 벗어나 있는 것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놈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 디스플레이를 뭐 보여준다는 뜻이랑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다이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런 플레이트의 서페이지 차지와 차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D는 똑같아요. 이 서페이지 차지가 그냥 D로 단순히 바뀌어진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백큐um 상태의 서페이지 차지와 폴라리제이션. 사실 이게 엑스트라 차지라고 하는 놈이 폴라리제이션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단위 면적단이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서 디스플레이스먼트, 폴라리제이션 자체에 이 단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말 그대로 백큐um 상태일 때 서페이지 차지와 물질의 폴라리제이션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앞에 그림부터 해서 이게 이제 그래도 유전체 일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니까 구글링을 하든 뭘 하든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